9월 19일 목요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별탈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무탈하게 보낸다면 나름대로 좋은 인생 사시는 것이겠죠. 세상이 워낙 험악하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무탈하게 보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요. 어쨌든 아무쪼록 건강도 조심하시고 식사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가족들한테 잘 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것을 본다든지 너무 멀리 본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인드로 또 트레이딩에 임하시면 훨씬 속이 편합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벌 수만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아기 같은 시장에서 말입니다. 자, 저는 미션 종목 간단하게 복귀해 보죠. 복귀할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어제 자체도 시장에 별 종목도 없었고 거의 그냥 간망 위주의 종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흐름은 한번 보죠. 어떻게 됐는가. 동부제철하고 동부제철우는 초보분들 꼭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경상량주가 움직이는지, 또 저런 식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해라고 했죠. 그래서 한 주라도 놓고 보라, 움직임을. 오늘 시가가 2만원 잡혔네요. 이게 원래 18,000원 아닙니까? 굳이 비싸게 줄 필요가 없는데 왜 그 시가로 2만원이나 잡혔네요. 일반 참여자들이 시가를 높인 거죠. 따지고 보면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는 종목인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냥 하락골로 내려가는 거죠. 특별한 재료도 아닌데 저렇게 굳이 프리미엄을 주면서 위로 살 필요는 없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었으면 굳이 목을 매들고 뛰어들 필요는 없었던 거죠. 동부제철우는 그래나 반등을 조금 준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그래도 꼬리나 달아줬네요. 동부제철우는 92,500원. 이것도 시가가 제법 더 많이 잡혔네요. 그래도 고점까지 96,000원 4% 정도 더 올려주고 마이너스 11%까지 미끄러졌다가 마이너스 2%까지 끌어올려주네요. 우선주가 되놓으니까 움직이는 것은 좀 빠릿빠릿했겠네요. 초보분들은 이런 것을 계속 한 주라도 공부를 하라는 것은, 이런 것은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변경상장주 같은 흐름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 주를 넣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상황에서의 변경상장주 어찌 되는지, 그래서 꼭 공부를 하라고 했죠.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는 오늘 별실이 그렇게 관심권에 둘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초보분들 공부하는 용도였으니까. YBM 내과 풍강, 그리고 보혜양조, 시간 내에서 강세를 보낸 군집을 이룬 테마주가 나름대로 시가 형성을 했는데 가격들을 올려놓았는데 그 다음날 시가가 어떻게 대장주와 시간에 오른 금액과 어떤 차이를 보일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봐도 됐죠. 역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재료가 특별히 나와 있지가 않는 상태에서 1년에 어떤 카페나 이런 곳에서 끌어올린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아침이 되보면 딱 표시가 나거든요. 즉 재료라는 것은, 재료나 이슈는 어느 정도 어느 한쪽에서 한두 군데 카페나 이런 데서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 말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받쳐주는 거지. 그런 거 받쳐주지 않으면 시장은 따르지를 않죠. 시장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두 군데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절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시가 6.8%
YBM넷, 보혜양조가 좀 더 시가가 오늘 높았나요? 보혜양조, 보혜양조가 시가 7%니까 보혜양조가 더 시가가 높았네요. 풍강, 시가 6%. 그럼 어제는 YBM넷이 시가 내에서는 1등이었는데 오늘 시가에서는 보혜양조가 1등이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보혜양조, 뭐 YBM넷, 풍강 다들 비슷비슷한 시가를 형성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어제는 YBM넷이 뭐 1등을 했지만 아침에는 보혜양조가 시가가 1등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이런 유사한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보혜양조를 먼저 우선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을 어제 보자고 했죠, 아침에. 하지만 목요일 날 별로 근거가 없는 재료를 가지고는 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가만히 아침에 보고만 있었으면 굳이 승부를 걸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목요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했어야 되죠. 초록뱀, 정부 정책주를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봅시다. 시가 플러스 1.7%, 고가가 4.3%, 저가가 2.8%. 썩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나요, 초록뱀이? 시가 1% 잡혀갖고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했군요. 근데 이 종목은 아침에 거래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었죠.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공부를 했죠. 이런 상황을 전일의 시간 내에서 플러스 3%가 나온 종목이었는데 아침에 시가가 플러스 1%로 잡혔다. 그거는 제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그것은 접근을 해서는 안 될 종목이고 지켜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에 시간에 3%가 나왔다면 3%가 나왔다면 그 다음 날은 적어도 3%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전일에는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은 아침에는 관심을 못 받았다는 것은 그건 오늘은 싸움에서는 졌다는 거지요. 전일에 시간에 3%를 주고 더 주고 산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3% 가치를 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1%밖에 안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보다 더 관심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즉 수급이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항시 관망을 해야 되죠. 적어도 전일의 시간에와 비슷하게든지 조금 높다든지 조금 높은 1, 2%더 높은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또 과도하게 관심을 받으면 좀 몇 프로 정도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거는 이해가 되지만 낮은 거는 사실은 벌써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예상 체결가 시간에서 벌써 동시효과에서 싸움에 졌다는 말이죠. 매도세와 매수세의 싸움에서 20분 동안 싸움을 하면서 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굳이 뭘 내걸고 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었죠. 그냥 관심 끄내만 보고 지켜만 봐야 될 종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가장 좀 그래도 조금 볼만한 종목은 뭐 뉴인텍은 그냥 받아준 종목이 별로 큰 건 아니었지만 덕선택구표 일진홀딩스는 나름대로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덕선 봅시다. 플러스 0.7%. 뭐 시가는 뭐 그렇게 뭐 비슷했네요, 그죠? 고가가 플러스 2.8%, 저가가 마이너스 3%.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았네요. 종가가 마이너스 1.4%. 오늘도 이렇게 양봉을 쭉 내주면서 가져오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은 목요일이죠, 목요일. 목요일은 주축이라는 것이 이런 음봉을 만들어내는 날이 많지요. 틱 차트를 보면
0.7%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3%대 밀려주고 플러스까지 올려가지고 다시 종가서 이렇게 마치죠. 그러면 밑에서 기다렸다 받쳐서 들어간 사람들은 마이너스 3.0%니까 3%대 근처에 들어간 사람들은 플러스 2%까지 오른 게 딱 5% 뛰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먹고 도망을 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분할로 대응을 해서 이런 것은 스윙으로 가야지 하루에 당일치기로 먹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분할로 하기는 좋았었을 겁니다. 아마 뭐 기껏해 3% 정도밖에 밑에 하락을 안 했기 때문이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흐름을 보죠. 기세를 살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일진홀딩스는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일진홀딩스는 오늘도 올랐군요. 우리가 이 날짜에 이 날짜 진입을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은 지금 뭐 이대로 계속 이 꼬리 부분 안 깨면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나름대로는 잘 가고 있네요. 이렇게. 일진홀딩스 그전 때 저한테 그 문의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뭐 이렇게 가격이 자꾸 올라가 높게 형성이 된 종목을 또 이렇게 공략하자고 하는데 과연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뭐 메일로 이렇게 문의를 하시던데 우리는 이런 거 참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죠?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분에는 뭐 여기서 많이 올랐구나. 뭐 수치적으로 볼 때는 뭐 올랐겠죠. 여기가 뭐 3만 한 2,500원, 3,250원에서 뭐 지금 5,200원이니까 여기까지 치면 뭐 4,800원, 700원 되겠죠. 많이 올랐죠. 올랐지만 그래서 뭐 급등주를 다루는 제 시각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오른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세의 끝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는 자만이 뭐 공략을 하겠죠. 용기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많이 올란 거를 뭐 한다고 공략해. 저쯤에 내려가 있는 종목 잡아서 많이 먹지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저쯤에 많이 내려간 종목을 잡아가지고 많이 먹은 경우는 극히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 더 크게 먹은 종목이 많이 먹은 그런 경우는 많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상한문의 지로는 그렇습니다. 남들이 비싸다고 하는 종목을 그걸 비싸게 주고 사서 좀 더 비싸게 팔아먹는 겁니다. 보통 우리 주식의 경우는 싸게 사서 뭐 비싸게 팔아먹는 게 사실은 뭐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데 그 싸다는 것이 그 너무나 서로의 각각이 바라보듯 시각적인 차이가 큽니다. 뭐 가치적인 뭐 회사의 가치로 따지는 사람도 있고 뭐 재료로 따지는 사람도 있고 뭐 차트만 보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린데요. 싸다는 것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과연 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10만원짜리가 10,000원이 돼도 과연 이것이 싸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아직 그 싸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공략해서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아먹으면 훨씬 더 팔아먹기도 쉽고 수익도 크더란 말입니다. 이 종목을 한번 볼까요? JMT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일진홀딩스를 비교하자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일진홀딩스가 이 정도 되겠나요? 본 크기로 봐서는 이 정도쯤 되겠군요. 과연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든지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 이 종목이 또 이 정도 갈 거라고는 뭐 잘 예측은 한 힘들었겠죠. 근데 가는 놈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시세의 끝은 함부로 예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하나의 분명한 트레이딩 기법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자문의 특성 급등주는 밑으로 처지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보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종목들은 뭐 많죠. 고롱생명과 같은 것도 보면 예전에 보면 이런 종목 여기까지만 봐도 여기가 18만 원 아닙니까? 18만 원. 18만 원인데 불과 여기가 2015년 여기 2015년 11월 달 아닙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4년 4년 만에 지금 18만짜리까지 찍어준 종목이 16,000원. 물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참 이런 거 보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 싸다라는 의미를 가진 종목에는 제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뭐 상한문에 뭐 기존은 막 그렇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조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들이 사고 싶어 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이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트레이딩 하기에는 좋다라고 저는 제 경험상으로서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상무는 상한가 매매를 가장 트레이딩의 기본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상한가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같은 대형금속이 이제 올라가 있다면 신고가를 쓰는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찍은 종목인데, 이런 거 보면 만일에 이 종목이나 뭐 이것보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 좋겠네요. 채시스를 봅시다. 자, 첫날에 점상한가를 이용해 두진으로 점상한가, 만약 오늘도 점상한가를 유지를 했다면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 날짜에 점상을 위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참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 종목을. 안 그렇겠습니까? 점상한가를 유지해. 그 다음날도 점상한가를 유지할, 참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가지고 싶어 하는 종목, 내가 보유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종목, 그런 종목을 위주로 공략을 하고 승부를 거는 것이 오히려 훨씬 수익적인 면에서는 더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일진홀딩스를 진행을 했고,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흐름의 종목들을 많이 했습니다. 쭉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 동영상에 참여를 계속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기세주 스타일을 공략하실 때는 항상 마인드를 잘 갖추시고 공략하는 게 좋겠죠. 득산 대코피아도 지금 1위 됐죠. 나중에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물론 뭐 이렇게 꺼질 수도 있겠죠. 양봉 띄워주고 꺼졌다가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종목들, 잘 안 죽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분할로 해야 된다, 기세주는. 자, 뭐 전일 미션 종목들은 뭐 특별한 뭐 흐름을 보여줄 종목을 기대한 것도 사실은 없었을 뿐더러, 뭐 봤다면 덕산이나 뭐 일진 같은 거 정도밖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 크게 갈 놈들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오늘 내일 미션 종목 이제 한번 봅시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목요일이고, 오늘은 열병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이제 받는, 어제 약한 놈들은 다 떨어져 나오고 이제 상위 그룹 있는 애들만 조정을 받을 텐데, 끝나고 나면 어떤 모습이 갖춰지는지 이제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뭐 오늘은 대폭 다른 종목들도 상위 그룹들이 무너지니까 다른 종목들은 속절없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나마 상위 그룹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상위 그룹들이 딱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그룹들은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죠. 그래서 테마주 같은 걸 공략하실 때는 항시 상위 그룹들의 흐름, 대장주의 흐름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런 거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봅시다.
수익을 보고 수익 목적으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되면 시간이 흐르면 정말 뭐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만 아마 이 강좌를 듣게 되겠죠. 내일 미션 종목. 내일이 금요일 아닙니까? 포지션 파악 해봅시다. 자, 내일은 금요일. 내일은 금요일. 이제 20일.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이제는 이제 월말 개념. 상당히 뭐 좋지 않은 금요일입니다. 그죠? 자, 그런 금요일에 어떤 종목을 공부해 볼까 한번 봅시다. 내일 이벤트 관련주가 있죠. 이벤트 섹터 한번 봅시다. 신규 상장주 올리패스가 있습니다. 또 한 종목이 더 있죠. 상장 유지 결정난 영신금속도 있죠. 일단 뭐 이 외에도 많은 뭐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가진 종목들은 뭐 제가 모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제가 관심을 보고 있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내일 뭐 오늘 뭐 공급 계약이 좋았다, 물품을 잘 팔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벤트가 있겠지만은 사문에서 생각하는 이벤트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벤트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벤트 섹터는 올리패스와 영신금속을 볼 텐데 신규 상장자는 항상 최우선권으로 봐야 되죠. 왜 그래야 되는 이유는 제가 수없이 여태까지 많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엊그제 상장한 아닉스 많은 혹평을 받았음에 불구하고도 당일날 모습은 상당히 좋았죠. 더군다나 오늘이 중요한데 제 강의 중에 보면 신규 상장주는 첫날의 모습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둘째 날까지는 꼭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략해서 수익을 올린 적도 우리가 많았죠. 어제는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역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이런 패턴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올리패스 신규 상장을 하니까 이놈은 뭐한 놈인지 한번 일단 간단하게 알아나 보고 넘어가 봅시다. 뭐 떡을 파는 회사인지 뭐 하는 건지 뭐 내일 트레이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도 한 번은 둘러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 봅시다. 뭐 이런 어려운 영어를 써놨네. 인사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이사의 정신이 이렇답니다. 인공 유전자 치료제, 미래 신약 개발. 대체적으로 뭐 트렌드는 뭐 굴뚝 트렌드는 아니네요, 그죠? 굴뚝 트렌드는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오다, 그죠? 바이오. 바이오다. 요즘 바이오는 축을 쓰고 있는데 참 이 양반들도 참 정말 때를 참 멋지게 잡았네요. 축을 쓰고 있는 날에. 자, 뭘 핵심 기술이 뭔지 한번 봅시다. 비마에서 진통제 같은 것도 하고 고지혈증 치료제, 뭐 당뇨성 망막증 치료제, 뭐 나름대로 뭐 희귀질환 치료제 열심히 나름대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이런 바이오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떡집은 아니구나. 바이오 회사구나. 뭐, 그러면 뭐 일단은 뭐 하는 회사는 알았습니다. 간략 분석해 봅시다. 업황은 뭐 바이오 주력 회사지요. 내일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자, 봅시다. 일단 공모가부터 봅시다. 공모가가 2만원 잡혔네요. 2만원. 공모가는 착하네요. 사실 얘가 예전에는 장외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어, 제가 알기로 한 5만 원, 6만 원 뭐 이렇게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모가가 2만이면 상당히 뭐 싸네요. 제 관점으로 볼 때는. 밴드 하단 아래 되게 또 눈칫밥을 먹었군요. 이 회사도. 어쨌든 뭐 지금 형편은 별로 좋은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8년하고 19년 뭐 모두 현재로는 적자 상태로 준비가 되고 있으니 뭐 그런 만도 하겠죠. 락업 비중도 별로 썩 많지가 않네요. 비중도 한 50% 정도. 유통 물량도 많습니다. 유통 물량이 680여만 주. 금액이 2만 원짜리인데 680여만 주. 락업 비중이 50% 정도. 썩 뭐 예전 같으면 바이오주 막 활성화되고 그럴 때는 뭐 난리도 아닌데 천 몇백 대 일 뭐 이랬는데 11대 1이 11대. 아이고 얼마나 이 타박을 받았는지. 경쟁률이 11대 1이. 날짜도 어떻게 이런 날을 잡아가지고 참 예전에 장외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정말 뭐 싸대기를 많이 맞으면서 상장을 하네요. 어찌 보면 이렇게 싸대기를 많이 맞으면 또 이런 애들이 복수를 또 합니다. 우습게도.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은 어디가 제 주관적인 개점이니까 장점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공모가는 뭐 나름대로 공모가는 좋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얘들이 원했던 공모가 자체가 37,000에서 45,000원 정도의 이제 공모가를 원했는데 2만 원이면 밴드 하단 아래 한참 아래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회사의 미래성은 아직까지 정확히 누구도 지금 모른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그것은 장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그리고 할인율이 좋네요. 공모가 할인율이 거의 69%, 거의 70% 가까이 할인율이네. 69%, 70%. 할인율은 좋습니다. 이것도 장점으로 보고 싶죠. 그리고
날짜 금요일에 상장하는 거 장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평일에 하는 것보다 금요일에 상장을 하면 시장에 큰 이슈가 있는 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죠. 뭐 그거는 장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트렌드가 뜨는 장점이자 이거는 단점으로 봐야 되겠네. 이건 좀 애매합니다. 즉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진 어떤 회사란 점에서는 뭐 장점으로 보고 싶은데 요즘 시장에는 또 바이오주가 죽을 쓰고 있으니까 이건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그리고 기술력은 상당히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좋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를 더 보태자면은 시가총액 규모가 작다. 이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너무 큰 것은 몸이 더디죠. 더디고 빨랑빨랑 움직이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장점으로 볼 때는 지금 뭐 이 정도로 뭐 간단하게 분석하는 거니까 복잡한 걸 가지고 뭐 아주 복잡한 뭐 어떤 뭐 자기들의 하고 있는 일들을 뭐 풀이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뭐 그런 것도 뭐 바이오 그런 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말도 어렵고 그래서 아예 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자, 단점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나름대로 이런 뭐 신규 상장주로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막연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와 직접 글로 적어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눈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단점은 일단 유통 물량이 많죠. 가장 큰 단점은 바이오주라는 거. 요즘 죽을 쓰고 있으니까 바이오주라는 것. 그리고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거. 공모 자금이 지금 한 144억 정도 될 텐데 그 돈 가지고도 지금 자본 잠식을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시장 상태는 별로 안 좋은데 물론 뭐 앞으로 들어온 돈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기술 수출한 그런 돈들이 이제 향후에 들어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단점은 제일 큰 단점은 바이오주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한참 안 좋은 때에 말이죠. 일단 뭐 단점은 뭐 이 정도만 보죠. 뭐 특별하게 뭐 볼 거 있습니까? 뭐 그리고 뭐 참여자들의 홀대, 뭐 홀대를 받았다. 뭐 그 정도만 생각합시다. 썩 시장에서는 호응을 받지를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별거 없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뭐 회사가 뭘 하고 뭘로 먹고 살고 뭐가 좀 좋고 뭐가 좀 나쁘고 뭐 그런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참조만
하라고 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항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일 시장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일 시장 흐름이. 비록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뭐 별로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듣고 밴드 하단에서 하단 아래까지 잡히고 뭐 여러 가지 구슬수에 오르는 종목이지만은 당일날 시장에 별 할 게 없고 시장에 돈이 어디 몰릴 데가 없으면 이런 애들한테 몰린단 말이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볼 것은 당일 시장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걸 다 제쳐놓고. 근데 중요한 것은 신규주는 좀 탄력적인 대응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조금 힘들 겁니다만은 자꾸 이 신규주 같은 것도 자꾸 이렇게 매매를 해봐야 됩니다. 초보분들도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사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어떤 놈은 땡 하니까 바로 간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땡 하니까 저기 밑으로 내려간 놈이 있고, 또 금방 내려갔다가 또 금방 올라간 놈이 있고, 별별 뭐 형태의 모습이 다 있죠. 그런 것은 직접 돈 많은 일을 넣어가지고 하면서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현재로선 시장 흐름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는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시장 흐름은 올림피스한테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한 지금 돼지 열병주 무너지고 나서 지금 대한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 종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올림피스에겐 좀 유리할 듯합니다. 물론 그것도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열어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뭐 내일 뭐 저 퍼렇게 내려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탄력적인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그리고 내일 만약 특별하게 이슈를 나타낼 만한 종목이 없다면 내일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하방 쪽으로 내려가 있든 상방 쪽으로 가든 하방 쪽으로 내려가도 관심을 받을 것이고, 왜냐하면 어차피 신규주는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신규주는 의회성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칼의 위력은 라닉스한테서도 벌써 나타났죠. 라닉스도 지금 올림피스 같이 공모가 하단에 밴드 하단에 잡혀가지고 홀대를 받았던 종목 아닙니까? 그런 놈이 지금 보십시오. 이틀 동안 벌게 가지고 이래가지고 쌍불을 켜고 벌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뭐 시장에서 홀대를 받았던 종목들도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탄력적인 대응 능력이 꼭 필요하니까,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초보분들은 반드시 한 주를 가지고도 샀다가 팔았다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는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자꾸 해야 이런 호가창들은 어떠라, 또 이렇게 무거운 호가창은 어떻고 가벼운 호가창은 어떻고, 이런 걸 잘 보고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와 시장에 이슈가 없을 때의 신규 상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 이런 걸 자꾸 해봐야 돼요. 한 주라도 사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뭐 내일 올림피스 뭐 어떻게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지켜보죠. 자, 그럼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올림피스는 대충 이렇게 됐고, 영신금속은 봅시다. 상장 유지 결정이 났다니까 이 회사 나름대로는 뭐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물려 있을 텐데 감사한 일이죠. 봅시다. 언제 물렸는지.
2019년 3월 21일 지금이 9월달 아닙니까? 한 6개월 정도 됐다 그죠? 6개월 6개월 내일 20일인가 그 6개월이 딱 6개월이네. 6개월 동안에 이 묵혀졌던 사람들 참 고생 많이 했겠죠. 마음고생을 그죠? 다행입니다. 그래도 참 이런 건 참 이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이상은 이런 거는 참 피할 수 없는 어떤 지뢰를 우리는 다 매일매일 안고 우리는 이제 이 시장에 있는데 이런 거 안 당하는 것만 해도 참 복이죠. 왜냐면 어떤 종목이라도 항시 이 위험성은 있거든요. 좋은 회사 뭐 맨날 뭐 관리나 받는 뭐 1,000원짜리 잡초 같은 것 애들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몇만 원짜리 회사 우량 회사도 어느 날 갑자기 뭐 횡령 배임 일어나면서 특 참 기가 차죠. 그런 걸 보면 뭐 삼성전자라고 그런 거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위험성을 다 안고 하는 거죠. 자, 6개월 동안 거래가 전개되고 다행히 살아나서 내일 거래가 되는데 뭐 내일 한번 보죠. 관심 있게. 이것은 뭐 역시 거래 방식은 신규 상장주와 똑같은 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 그건 초보분들은 딱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막 아침부터 시장가로 집어 넣어 놓고 매매가 안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몇 번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이벤트주는 관심 있게는 보되 신규상 이런 영신금속 같은 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과도한 프림이 붙으면 안 좋습니다. 아이고 이 뭐 두 종목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뭐 일단 아무래도 내일 가장 뭐 관심을 써야 될 섹터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설명이 좀 길었네요. 다음 섹터는 이슈 섹터 보겠습니다. 이슈 섹터는 오늘 저녁에 중국과 미국 협상 테이블이 벌어지죠. 내일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중국주가 호재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주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형성그룹 좀 시간에서 뭐 6% 정도 올라가 있죠. 내일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 조짐이 좋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뭐 클로레이 크리스털 신소저가 때로는 대장질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만 봐도 되겠네요. 봐도 되는데 일단은 뭐 흥성그룹이 시간에서 최고로 좀 뭐 7%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일단 흥성그룹 하나만 일단 우선적으로 봐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딱 지어버리고. 한미 간에 북한 한미 간에는 협약이 뭐 이루어졌답니다. 북한 산유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자라고. 근데 북한은 지금 모른 척 하고 있거든요. 뭐 옆집 동네 아저씨 둘이서 뭐 저 집에 술 팔아주자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 집이 술을 안 파면 뭐 가서 사 먹지도 못할 텐데 지금 딱 그런 꼬라지거든요. 북한은 아무 소리 안 해.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조림주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봐 뭐 몇 개 안 되죠. 조림주는 한솔 홈데코나 그리고 뭐 이건산업 그리고 뭐 선창산업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꼭 뭐 하나 더 하자면 뭐 아시아 종목 같은 종목들 만일에
얘네들이 강하게 힘을 뭐 전혀 다른 어떤 내용의 이슈가 내일 터지면서 힘을 실어주면 혹시나 모르죠. 뭐 세상 이름 모르니까 아시아 종목 이런 뭐 이런 정도 하나 정도 붙여놓고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지금 대표주로서는 뭐 이근 산업이 지금 시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근 산업을 일단 우선주로 보면 되겠죠. 8% 올라가 있으니까. 그럼 싹싹싹싹 지우고 대표주만 보면 되겠죠. 대표주만. 이슈 섹터는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뭐 다음에 향후에도 만일에 이런 조림 살림주가 어느 날 관심을 받는 날이 온다면 전통적으로는 이건희나 한솔홈데크가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선창산업이란 종목, 그 종목이 복병이거든요. 복병. 수익적인 면으로 볼 때는 선창산업이 훨씬 좋게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건희 한솔이 뭐 시가 15% 잡히는데 선창은 시가 한 4, 5%밖에 안 잡혀요. 먹는 것은 그날 당일 먹는 것은 선창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참조만 합니다. 뭐 내일 제가 볼 때는 뭐 큰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슈 때는 저렇게 한번 봅시다. 기세주 섹터는 계속 봐야 될 종목이죠. 역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덕산 테코피아 이건 계속 봐줘야 됩니다. 일진홀딩스도 봐줘야 되죠. 여전히 동성 화이텍 하나 올립시다 같이. 기세주들은 천천히 스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막 당일날 뭐 용잡을 듯이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JMT 이놈은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어차피 지금은 JMT는 들어가기는 늦은 종목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식의 꼬리가 길게 나오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거래량이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면 오늘도 거래량이 26만 주, 29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스타일 종목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꼬리가 길게 잡히는. 뭐 일진홀딩스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봅시다. 동성화인텍은 요즘에 나름대로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회사 쪽에서도 많이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딱 싼 곳쯤에 딱 맺혔거든요. 맺혀가지고 딱 있는데 이거는 내일 뭐 확 뛰들지 마시고 이런 스타일 종목은 기세조 같은 건 가만히 있다가 눌림목 주면 받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맺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싼 곳쯤에서 한번 탁 맺혀가지고 꼬리가 달아주고 내려오면 좀 뭐 기다렸다가 해도 됩니다. 기다렸다가 천천히 뭐 요 만원 정도나 이런 정도 좀 내려오면 그때부터 분할로 해가지고 좀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윙 종목도 진입을 잘하면 좋습니다. 근데 밑에서 받아서 가던 스윙 종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매도 타점도 잡기가 쉽지가 않고요. 일단 기세주는 내일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냥 같이 봅시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역시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보면 되겠죠. 자, 오늘 또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제법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좀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아침에 일찍 만일에 수익이 나면 매매를 접고 시장을 관망을 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매매 원칙은 잘 지키셔야 합니다. 시장에 몸을 오래 담고 있을수록, 시간을 오래 담고 있을수록
수익을 올리는 통계적 속성보다는 손실을 보는 구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것만 피해도 아침에 한두 종목의 승부를 보고 매매를 마치는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하면, 그것만 잘 유지를 해도 충분하다. 그것만 해도 너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제가 목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한 줄라도 넣고 공부를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공부는 때가 있으니까 때가 있을 때 공부를 해라.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이 좋은 세상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되었을 때 그때 열심히 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공부하는 사람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인드가 약하면 마인드를 수련을 하고 막 추격 매수하고 마음이 조급하고 한 번에 막 몰빵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 매도를 잘 못해가지고 또 잘 못하는 스타일, 기다리지를 못하는 스타일, 뭐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나쁜 점은. 그걸 하루에 하나씩만 고쳐난다. 아니 일주일에 하나씩만 고쳐간다고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발전이 있단 말입니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새로운 것을 찾아서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만 고쳐나가도 훌륭한 고수가 됩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고쳐나가도 내가 뭔 고수가 되는데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보통의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갈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나 마인드는 이미 어릴 때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고 하잖아요. 똑같거든요, 주식도.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기와 많은 눈과 많은 생각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정리를 못하고 복잡한 컴퓨터 선처럼 이리 던져져 있고 저리 던져져 있고 정리를 못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자기가 제일 먼저 잘 알거든요.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만 해도 훌륭한 트레이더는 됩니다. 좀 아시겠죠? 자, 오늘 데이트레이딩 실증 응용법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한번 우리 미션 종목들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